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10가지 행위 기준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 추구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0가지 행위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좀 더 자세히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5가지의 신고 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 금지 행위로 나뉩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을 살펴본 뒤에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가 어떻게 보호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부모님은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만 이 상황을 모른 채 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만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모님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패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로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출 의무는 공직자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한 금지 행위는 공직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 대상이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충돌 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 중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 옆자리의 직원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부모님이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직원은 그 인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옆자리의 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내 옆자리의 직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의 부모님이 인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부모님이 인허가 신청자이기 때문에 내 옆자리의 직원이 봐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 옆자리의 직원은 인허가 신청자가 부모님임을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 이해충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공직자가 해당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은 내 옆자리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가지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 국장, 실장, 부기관장, 기관장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선 사례에서의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 옆자리의 직원과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 국장, 실장, 부기관장,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선 사례에서는 인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의 가족과 같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적 이해관계자는 나와 사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 등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족이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여러 유형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직자인 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족과 같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 대상이 되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때 신고 대상 직무란 지금 보시는 16가지의 직무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6번, 7번, 10번의 직무는 다수의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현재는 이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언젠가는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의 직무 관련자가 될 수 있으므로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라고 해서 반드시 기관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평가를 받는 부서원들은 나의 직무 관련자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인 자녀를 내가 부서장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나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적 이해관계자는 가족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에 해당합니다. 내가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모시고 사는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나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공직자 자신도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내가 나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의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 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도 중요한 사적 이해관계자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직자의 입장에서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현직자를 지휘, 감독했던 퇴직자는 현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2년 이내에 나의 부서장, 국장, 실장, 부기관장, 기관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러 오면 나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서면은 청년 포털 등 전자서면을 포함합니다. 그럼 소속 기관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7일 이내에 공직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은 일시중지명령, 대리자 지정,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의 조치를 신고한 공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한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그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공직자에게 신고한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위원으로서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카가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면 그 면접위원은 조카에게 면접 점수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카는 면접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면접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하고 회피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은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해당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공무원에 대해 B 공무원이 평가를 하고 A 공무원은
B 공무원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전달받아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A 공무원은 본인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행위 기준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채무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자신이 신청한 채무 조정에 대해 본인이 심사하는 경우 본인이 조정 대상자인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안 심사를 통해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보조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 공공기관의 사장이면서 B 협회의 부회장인 C가 A 공공기관이 B 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 사례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신고 제출 의무는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소속된 기관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내가 소속된 부서는 재개발 지구 보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 과장님이 해당 재개발 지구에 2만 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나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지방공사 등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거나 개발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하고 있다면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7일 이내에 공직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일시중지 명령, 대리자 지정,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의 조치를 신고한 공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그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공직자에게 신고한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가 이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속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부동산을 인트라넷 등에 분기별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과 별표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지구, 신도시 개발지구와 관련하여 A공사 소속 공직자인 B가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 사업 인가권자인 기관장 C의 배우자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지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D구 소속 공직자 E가 D구에서 부동산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보상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경우 모두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신고 제출 의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 없으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이 민간부문에 대한 업무활동이므로 공공부문인 정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에서 활동한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대상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기관의 고위직 간부라고 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상 고위공직자인 것은 아니며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와 범위가 일치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는 다음의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단체에 재직한 경우 법인, 단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는 해당 정당활동을 제출하여야 하나 당직이 없는 단순 당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학회의 회원 역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업 등을 관리, 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기관장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소속 기관에 변동 없이 새로운 고위공직자 직위에 임용된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기존에 제출했던 내역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 고위공직자 직위에 임용되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으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행위 기준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감 A는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구청장 B는 재직했던 법인의 업무활동 내역을, 의료원장 C는 재직했던 조합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A, 구청장 B, 의료원장 C 모두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직했던 법인 등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재직했던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고 제출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동료 직원 A와 함께 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는 업체 B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체 B에서 A의 배우자인 C에게 자문 용역을 의뢰하여 큰 금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동료 직원 A가 업체 B에 대한 안전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는 자신, 가족, 특수관계 사업자가 본인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후에 알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가족에서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 속의 배우자가 빠진 범위와 같습니다. 특수관계 사업자는 공직자와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서 주식 30%, 지분 30%, 자본금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입니다. 특수관계 사업자는 제한 금지 행위 중 하나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므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공직자에게 할 수 있고 신고한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그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공직자에게 신고한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앞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대한 조치와 동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직원 A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시청 공직자 B가 직무 관련자인 건설업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인 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임직원 C가 위탁사업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제차를 구입할 때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고 제출 의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공공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의 상급자인 부서장 A는 퇴직한 B와 절친한 사이인데 얼마 전에 B가 C 업체의 대표로 재취업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주말에 같이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C 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일 때 부서장 A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C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하거나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여행에는 등산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가 아닌 단순 퇴직자와 골프를 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고위직 공직자는 직무 범위가 넓어서 그만큼 직무 관련자도 많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 등을 할 때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신고 대상 행위를 하려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장으로 퇴직한 A가 부처에서 조사 중인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에 재취업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장 B와 골프를 같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B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사 소속 공직자 C가 직무 관련자인 학회 대표로 재취업한 퇴직자 D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할 예정이거나 시의회 의원 E가 직무 관련자인 법인 대표 F와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징계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 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입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한되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관에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물어와서 정성껏 알려주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나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관에서 식품위생,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식품업체에서 위생과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강의를 하고 50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나는 식품업체에 대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기업시에 대해 5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기업시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의 자녀가 기업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나는 과태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나는 공공기관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비유학생으로 다녀온 국가에 이 기업이 우리나라 F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중입니다. 이때 이 기업에서 법률 대리인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고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나는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지로부터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문화예술인단체 H에서 내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문화예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공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공공기관에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행위, 외국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모두 공직자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두 번째 행위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로 사례금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외부 활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외부 활동은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한 공직자는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관련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한 금지 행위는 가족 채용 제한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관장의 정책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A를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A는 기관장의 자녀입니다. 내가 기관장의 자녀인 A를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한다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까요? 공공기관은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또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은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자녀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 가족의 범위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에서 보았던 가족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가족 등을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 이전에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채용 대상자가 제한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는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참고로 법령의 근거 없이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채용하였다면 가족 채용 제한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고위공직자는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중앙부처실장이 산하기관 채용 담당자에게 본인의 자녀를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자체 행정국장이 본인의 형제 자매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시하거나 공사 채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본인 자녀가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묵인한 경우 모두 징계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제한 금지 행위,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 소식지 발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관 소식지 인쇄를 새로운 업체를 통해 진행하라고 합니다. 업체 견적서를 요청하였는데 업체 대표님이 부장님이 본인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이 수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나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모회사 고위공직자,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이러한 사람과 관련된 가족, 법인 단체, 특수관계사업자와도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가족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와 동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결이 제한되는
수의계약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경쟁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는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한 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지자체가 시의회 의원의 자녀 회사와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군의회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구매계약 담당 공무원이 배우자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한 금지 행위,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관에서 공용 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점심시간마다 잠깐 쓴다며 차키를 가져갑니다. 부장님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일까요?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용차량 사용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기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공직자는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관련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다음의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한 금지 행위,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작년 제약업체 A를 세무조사하다가 제약업체 A가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해당 업체의 주식을 사두라고 하여 동생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았습니다. 나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취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됩니다.
이때의 공직자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합니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은 마찬가지로 몰수, 추징됩니다.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적인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미공개 정보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뜻합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인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획득해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공공기관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9가지 행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의 행위 기준을 위반하면 형벌 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공직자는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총 10가지 행위 기준을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밝혀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년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년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청년포털과 인터넷 주소가 다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신고 등록 및 신고 내역 확인 박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를 처음 이행하는 사람은 사용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은 첫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는 없지만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 부분 하단을 클릭하여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두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은 세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는 네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다섯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사인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공무수행 사인은 첫 번째 신고 제출 의무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과 마지막 제한 금지 행위인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사인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는 이를 공무수행 사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위 기준별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으로 이해하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